5월 11일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와 신시내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 피츠버그가 결국에는 컵스를 상대로 수입을 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6대5의 또다시 클러치 싸움을 펼쳤던 피츠버그와 시카고 컵스였습니다. 1, 2차전에서 모두 3대2로 1점차 승리를 컵스가 가져갔고, 마지막 3차전에서는 피츠버그가 결국 6대5로 승리를 했는데, 이날 1회에 4득점을 올린 것이 결승 득점이 결국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 이 타선의 고른 활약이 가장 좋은 모습이었던 이 피츠버그였고, 이 투수력에서는 9회 말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3실점을 허용했지만 이 선발 투수 앤더슨이 8이닝을 무실어 4피안타 2자책점으로 잘 버텨주었고, 이 불펜 마무리 투수가 조금 무너졌던 것은 상당히 아쉬웠던 피츠버그였지만 타격에서 만족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이 반면 이 신시내티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 날씨로 인해서 클리블랜드와의 경기가 취소가 되었고, 하루의 휴식을 취한 채 피츠버그의 원정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했었던 경기에서도 이 7안타를 뽑아냈지만 결국 2득점만을 올린 채 이 9대2의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던 신시내티였고, 이 홈런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처럼 대량 득점이 없는 신시내티 타선이 점점 걱정이 깊어지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겠습니다. 이날 양팀의 선발 투수는 미치 켈러와 호프먼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켈러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6경기 선발 등판에서 2승 3패 6.29의 ERA를 24.1이닝 동안 24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시즌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직전 경기에서 샌디에고를 상대로 5.2이닝 2피안타 무실점 피칭을 하며 호투를 했지만, 그 전 캔자스시티 경기에서 2.1이닝 3피안타 4실점을 하는 동안 5개의 볼넷을 내어주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 아주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죠. 분명히 잘 던지는 경기에서는 볼넷을 컨트롤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무너지는 경기에서는 볼넷이 문제가 되고 있는 켈러입니다. 이 피츠버그가 시카고 컵스와의 개막 시리즈를 치를 때 이 켈러는 4개의 볼넷을 허용하며 결국 3이닝 만에 무너졌고,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도 3.1이닝 9피안타 7실점을 하는 동안에도 3개의 볼넷, 그리고 캔자스시티전에서도 2.1이닝 볼넷 5개로 결국 볼넷이 많이 나온 날에 켈러는 좋지 못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죠. 내일 경기에서 이 신시내티의 상위 타선이 어느정도 공을 볼 수 있는 타선이다 보니까 이 켈러가 내일 경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량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고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 희망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켈러라고 할 수 있죠. 이 반면 제프 호프먼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6경기 선발 등판에서 2승 2패 4.39의 ERA를 26.2이닝 동안 23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시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호프먼이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2.1이닝 만에 5피안타 1피홈런 4자책점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고, 그 전 경기에서는 다저스를 상대로 4이닝 만에 마운드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는가 싶었던 4월 중순의 경기였지만 이 4월 말과 5월에 들어서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호프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빠른 공의 구위는 충분히 좋은 선수지만 이 탈삼진율도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으며 볼넷 지표도 충분히 부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 호프먼에게 이 피츠버그 타선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죠. 양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이 직전 경기에서 피츠버그가 이 크릭과 로드리게스를 활용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크릭이 10개를 던졌고 로드리게스가 26개를 던졌는데, 이 마무리 투수라는 특징을 생각해본다면 26개의 투구수는 한 번 더 연투 정도는 가능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릭의 투구수는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내일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강점인 이 불펜들의 이 활약이 내일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죠. 따라서 내일 경기 이 마무리 활약을 조금 해줄 수 있는 로드리게스의 투구수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여전히 필승조들이 건재하다는 점에서 피츠버그가 내일 경기 후반에 저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신시내티의 경우에는 어제 경기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필승조들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팀의 필승조가 안톤과 햄브리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쉽게 다가오죠. 이 돌리트의 ERA가 어느새 4할 가까이 치솟아 있고, 이 팀의 투수들의 ERA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의 신시내티입니다. 이 경기 후반에 실점 위험에 노출해 있는 신시내티이기 때문에 이 초반의 타격을 통해서 켈러를 공략해 점수를 뽑아 리드를 가져가더라도 경기 후반에 들어서서 집중력을 결코 놔서는 안 되는 내일의 신시내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양팀의 경기를 조합해보자면 이 피츠버그와 신시내티가 경기 초반에 어느 정도 득점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경기 후반에 들어서는 이 신시내티보다는 피츠버그의 타격이 더 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 양팀이 경기 초중반에 어느 정도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츠버그도 경기 후반에 점수를 뽑아내서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오버로의 접근이 먼저 생각이 들고, 결국 신시내티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홈런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최근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피츠버그의 승리 사이드로의 접근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신시내티의 타격 잠재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냥 오버로의 접근이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내일의 경기입니다. 11일 메이저리그 볼티모어와 보스턴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 이 보스턴이 이 4대3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가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고 1대1 스코어에서 이 볼티모어가 다시 리드를 치고 나갔지만 6회 보스턴이 2득점을 하며 다시 역전에 성공을 했고 이 보스턴이 한 점을 더 벌렸고 결국 이 볼티모어는 추격에는 1점만을 성공한 채 4대3의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던 볼티모어였죠. 이날 볼티모어는 이 뮬린스가 홈런을 기록한 것을 제외한다면 이 3개의 안타로 단 2점만을 뽑아내는데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스턴의 경우에는 8개의 안타를 쳐내며 이 4득점을 뽑아내는데 성공했는데 이날 타격에선 역시나 상위 타선에서 이 활약과 데버의 활약이 굉장히 주요했었죠. 따라서 내일 경기에서도 결국 타격에서는 이 보스턴이 조금은 앞서 나가는 그림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투수력이 좋은 볼티모어가 그 타격이 좋은 보스턴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로페즈와 페레즈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로페즈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6경기 선발 등판에서 1승 3패 6.49의 ERA를 기록하고 있고 26.1이닝 동안 25개의 탈삼진을 잡아내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 시애틀을 상대로 4.2이닝 3피안타 1피 홈런 1실점으로 이 경기를 승리 투수 조건을 채우지 못한 채 내려갔고 그 전경기에서도 양키스를 상대로 4이닝, 그 전경기도 오클랜드를 상대로 4이닝을 던졌던 만큼 이 최근 등판 이닝을 봤을 때 긴 이닝을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로페즈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번 시즌 6경기 선발 등판에서 피홈런이 7개나 걸리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즌 등판에서 던졌던 경기의 이닝 수를 보면 가장 많이 던진 이닝이 이 16일 텍사스전의 5이닝입니다. 따라서 이 많은 등판에서 전부 4이닝만을 책임진 채 내려갔던 이 로페즈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도 보스턴을 상대로 긴 이닝을 책임져주지 못한다면 이 어느 정도 실점을 하고 홈런을 허용한 채 이 패전 투수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 마틴 페레즈의 경우엔 이번 시즌 6경기 선발 등판에서 승리 없이 2패 4.40의 ERA를 기록하고 있고 28.2이닝 동안 28개의 탈삼진을 잡아내고 있죠. 이 직전 경기에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5.2이닝 6피안타 2실점을 하며 오디시전으로 이 경기를 마감해야 했고 그 전에 텍산스전에서도 5.2이닝 5피안타 1실점을 하며 이 이닝 수를 똑같이 길게 끌고 가지 못하는 투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페즈와 페레즈 모두 이 이닝 수가 길지 않다 보니 불펜 싸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내일 경기에서 이 로페즈가 이 커터와 빠른 공의 조합을 잘 활용해서 우타자의 몸쪽을 잘 공략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죠. 하지만 이 양 투수 모두가 큰 기대를 가지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선수들이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양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이 직전 경기에서 클러치 상황의 경기를 가져가며 이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플러커와 플라이, 솔저를 모두 사용하며 필승조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격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 이 플러커가 24개, 플라이가 17개, 그 다음에 솔서가 29개를 던지면서 이 결국 솔서의 투구수가 조금 과하게 가져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죠. 따라서 4경기에서 등판이 조금 미지수가 되었는데 그 외에도 이 필승조의 등판은 조금 필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일 경기에서는 분명히 승리를 가져가야지 볼티모어도 승수를 조금 맛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 충분히 이 발데즈와 스카트 필두로 해서 이 플러코와 플라이가 연투를 조금 가져가면서 좀 승리를 챙기려는 욕심을 보일 수 있는 경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죠. 반면 이 보스턴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이 바네즈를 또 연투를 시키면서 세이브에 성공했고 그 외에 오타비노와 타일러가 등판해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3명의 불펜을 활용했고 이 내일 경기에서는 위드락과 그 다음에 에드란데스가 버티고 있는 이 불펜에서 이 조금은 보스턴이 안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제 등판했던 투수들의 연투는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패전조 아니면 추격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그때 실점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될 것 같죠. 결국 양팀의 경기를 정리하자면 내일 경기에서만큼은 이 볼티모어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볼티모어의 투수도 약하지만 이 보스턴의 투수가 약하다는 것이 결국 가장 핵심적이죠. 이 보스턴의 페르즈가 긴 이닝을 책임지지 못하고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 보스턴의 방망이로도 충분히 점수를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리드를 챙겨갔을 때 필승조들을 모두 투입해서 1승을 챙기려는 노력은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일 양팀의 라인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경기 결과의 예측이 변동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볼티모어가 충분히 비벼볼 만한 경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죠. 자세한 경기 결과 예측과 실시간 조합픽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1일 메이저리그 콜로라도와 샌디에고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 콜로라도는 이 세인트루이스와의 시리즈를 가져갔었는데 이 산에서 내려온 콜로라도는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죠. 계속해서 접전응 상황의 경기를 이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경기를 점차로 앞서지를 못했고 시리즈 마지막 3차전에서는 결국 9대8로 3점의 추격을 하며 경기 후반에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한 점차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어느 정도 타격감을 보여주었던 이 타격진이었고 이 콜로라도가 최근 타격감이 그렇게 침묵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 콜로라도가 분명히 홈으로 돌아와서 좋은 타격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가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샌디에고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11대1로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타격의 침체가 어느 정도 있었던 이 샌디에고였는데 이날 경기에서 크로네워스와 타티스 주니어가 이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이 타격감을 살려내는 데 성공을 했고 이 상위 타선에서 모두 안타를 쳐주면서 이 타격의 효율성을 좀 확실히 보여주었죠. 이날 경기에서 샌디에이고는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결국 내일 경기에서도 타격이 살아나야지 콜로라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런 점에서 콜로라도 코어스필드 원정이란 것은 샌디에고에게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선발 투수는 센자텔라와 라메트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센자텔라의 경우 이번 시즌 6경기 선발 등판에서 1승 3패 5.76의 ERA를 기록하고 있으며 29.2이닝 동안 18개의 탈삼진을 잡아내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 애리조나 원정 경기에 등판해 4.2이닝 9피안타 1피홈런 3실점으로 이 경기를 조기에 물러났던 이 산자텔라였고 이번 시즌 퀄리티 스타트는 2차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2차례의 퀄리티 스타트 가 모두 홈 경기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등판한 홈 경기 3경기 중 이 개막 시리즈에서 등판한 다저스와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센자텔라가 홈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피안타율이 2할 9푼 8리로 조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순수한 피안타율만 줄여 나간다면 이 센자텔라가 어느 정도는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하는 것 같죠. 반면 상대팀 샌디에고의 선발 투수는 라메트로 발표가 났습니다. 라메트는 이번 시즌 2경기 선발 등판에서 승패 없이 방어율 제로를 기록하고 있고 이 4이닝 동안 4개의 탈삼진만을 기록하고 있죠. 이 라메트는 이번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늦게 합류를 해서 한 대 성공했고 이 4월 21일 날에 첫 등판을 오프너로 2이닝을 던져서 미러키를 상대로 무실점 피칭, 그리고 5월 4일 날 피츠버그를 상대로 2이닝 4피안타 무실점, 조금 아쉬운 성적을 내받아들여야 했던 이 두 번째 등판이었죠. 이 라메트는 2020년부터 이 선발 투수로서의 활약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던 이 샌디에고의 이 선발 자원입니다. 이 작년에도 12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1패 2.09를 기록했던 만큼 이 분명히 선발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발 자원인데 아직까지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에 내일 경기에서도 긴 이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짧게 던지고 다른 투수로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죠. 이번 작년 시즌만 본다면은 97마일의 빠른 공을 던지고 있고 충분히 이 라메트가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라메트가 이 선발 투수로서 활약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도 평균 구속을 96마일에서 95마일까지 끌어올렸고 최고 구속을 97마일까지도 올렸다라는 점은 이 라멧이 자신의 기량을 그대로 가진 채 이번 시즌에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죠. 따라서 4경기에서 투구수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한 채 이 투구를 이어가주느냐도 라멧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펜 상황을 보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하루에 휴식을 가져갔기 때문에 불펜에서의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불펜진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조금 제한적이라는 것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 기븐스와 셰필드 그리고 스테판슨이 버티고 있는 불펜이 그나마 조금은 믿음직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불펜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샌디에고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를 통해
파닥이 3이닝을 던지고 웨더스가 3이닝을 던지는 이 1+1 피칭 전략을 가져갔고 이 패건과 포머런츠, 아담스를 활용하면서 경기를 끝을 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등판한 패건과 이 포머런츠가 조금은 투구수를 가지고 간 것이 조금 아쉽게 다가오긴 하지만 그렇게 과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내일 경기 등판도 크게 무리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샌디에고의 불펜은 분명히 강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일 경기에서도 분명히 샌디에고의 불펜은 이 쿠어스 필드 원정이라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 불펜력에서는 절대 이 콜로라도에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결국 양 팀의 경기를 예상해보자면 이 콜로라도는 선발에서 분명히 살라닌자가 자신의 기량을 홈에서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반면 이 샌디에고의 선발 라멧의 경우에는 이 오프너의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에 등판하는 선수가 누구냐라는 소식이 조금 들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경기에서 이 라멧의 뒤를 이어서 불펜 데이를 이어나갈 선수에 대한 이 정보가 조금은 필요해지는 내일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 팀의 타격이 최근 살아나고 있고 이 오버로의 조건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양 팀이 누가 승리를 할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정보가 필요한 내일의 경기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실시간 정보와 조합픽을 정보를 제공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